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힘든 관계가 끝난 후에도 마치 옅은 안개처럼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자기의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에 남는 그 깊고도 모호한 불안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와 같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과 스산함이 감돕니다. 당장 눈앞에서 그 사람이 비난하고 스트레스를 줄 때 느끼는 불안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혹은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 쫓아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버린 이유 없는 불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유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정 상황에 묶여있지 않고 마치 유령처럼 삼전반을 떠도는 불안이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경멸적인 태도와 무시,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틀렸다고 말하는 그들의 방식이 당신의 내면에 너무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불안은 당신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죠. 불안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에게 이봐, 무언가 잘못됐어. 이 감정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바로잡아야 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3가지 사연을 통해 이 불안의 정체를 파헤치고 치유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극심한 나르시시스트를 겪은 후 저의 피해망상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특히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그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파국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비정상적인 걸까요? 이 피해망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연 속 피해망상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나는 또 실수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가정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이 관계 속에서 가장 집요하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자신감을 빼앗고 그들 자신의 수많은 문제와 기능 장애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에게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나의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탓이 되어야만 합니다. 넌 부족해, 넌 끔찍해,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는 너 때문에 시작됐어 와 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런 말을 충분히 오래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목소리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흑백 논리입니다. 사연자께서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흑백사고입니다. A가 발생하면 반드시 B라는 파국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인데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미묘함과 복잡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엄청난 재앙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재앙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연자께서 제가 비정상적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해망상과 극심한 불안은 사실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비합리적인 사람의 논리에 물들어 있구나. 그러니 내 생각의 기준을 저 사람에게서 되찾아와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가스라이팅, 조종, 그리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몇 달 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사업 문제가 남아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의 이름이 찍힌 메일을 보기만 해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싸입니다. 심호흡을 해봐도 위가 꼬이는 것 같고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극복하고 남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은 앞선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조종, 폭언.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을 넘어섭니다. 저는 이것을 마인드 컨트롤, 즉 정신 지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침투해 당신이 가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생각의 씨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려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는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정신 지배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판단과 감정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연자께서 느끼는 극심한 불안, 이가 꼬이고 몸이 떨리는 그 반응은 당신의 영혼이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들의 메시지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보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관계란 경쟁이나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우월하고 다른 한 사람이 열등한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친절, 도움, 격려, 그리고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격렬한 감정의 메시지를 해석해 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나는 더 이상 종속적인 위치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존중받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이 추구해야 할 더 나은 대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는 분리된 온전하고 깨끗한 당신 자신만의 정의를 되찾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떻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리고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이 혼란스러운 척하지 못하도록 제 경계선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해야 할까요? 이 상황이 너무나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또 다른 핵심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경계선을 더 잘 표현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고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만들거나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경계선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단단한 정의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믿고 나의 가치와 기준은 이것이며 나는 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가 다가와 그건 허용될 수 없어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의견일 뿐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세계관을 당신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저런 사람의 시각을 통해 내 삶을 필터링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의 비상식적인 논리로부터 당신 자신을 분리하고 단절시킬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지를 깨달을수록 그들에게서 벗어날 힘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정상인가? 라고 묻기 전에 당신 자신만의 정상을 정의해보세요.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들,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내가 갖고 싶은 인격적 특성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나 자신을 지키기 가장 어려웠는지 되돌아보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건강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셔에 끝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매주, 매달,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점점 더 당신 자신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불안을 심는 이유는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독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다시 서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부디 당신의 길 위에서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단단히 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결코